지금 전 세계 알루미늄 시장에서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그냥 원자재 가격이 좀 오르나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새로운 세계 질서가 짜이고 있는데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중동에서 지정학적인 위기가 터졌다고 하죠. 에이, 그거 뭐 중동 얘기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이 위기의 한가운데 바로 그 태풍의 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요, 전 세계 알루미늄 시장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터졌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인 공급 충격이 온 건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그냥 떠도는 소문이라 추측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공격이 있고 나서 핵심 시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상당한 수준의 물리적 피해가 있었다. 딱 이 한마디. 근데요, 이 한마디가 전 세계 시장에 던진 충격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공격의 타겟이 된 곳이 바로 여기 에미레이트 글로벌 알루미늄이랑 알루미늄 바레인, 이 두 회사가 어떤 곳이냐면요, 그냥 중동의 큰 공장 정도가 아니에요.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을 이끌어온 그야말로 양대 산맥 같은 존재들이죠. 근데 이 두 곳이 멈춘다? 이건 그냥 중동발 공급망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그런 엄청난 시그널인 겁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10%.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 세계 알루미늄 공급량에서 중동이 차지하던 비중이에요. 10% 정도 가지고 뭘 그래 하실 수도 있는데 천만에요. 이 10%가 사라지면 당장 전 세계 자동차 공장, 비행기 만드는 곳, 심지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생산 라인까지 전부 멈춰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숫자죠.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정교하게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이 글로벌 공급망의 균형이 단 하룻밤 사이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딱 그러죠. 젠가 게임 하다가 제일 중요한 블록 하나 쏙 빼버리니까 전체가 무너지는 거. 지금 딱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위기가 닥치고 거대한 공백이 생기니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예상치 못한 승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 사건이 어떻게 전 세계 권력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는지 그 흐름을 한번 쫓아가 보시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돼요. 중동의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생긴 이 진공 상태를 누가 채우기 시작했냐? 바로 중국입니다. 무서운 속도로요. 이건 그냥 중동에서 못 사니까 중국에서 사지 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알루미늄 시장의 패권 자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인 거죠. 근데 제일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일이요,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이 이제 중국에만 의존하면 안 돼, 공급망 다변화해야 해 라고 외치면서 한창 노력하던 바로 그 타이밍에 터졌다는 거예요. 결과는 오히려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중국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버린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흐름이 바다 건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얘기입니다. 이 전 세계적인 충격이 한국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원가 상승, 그리고 공급 불안. 이 이중고가 어떻게 우리를 덮치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나라가 알루미늄 수입 의존도가 거의 90%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직격탄을 맞은 거나 다름없어요. 당장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2차 전지 산업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상과 너무나 가까운 자동차, 가전제품 산업까지 전부 다 원가 폭탄과 공급 불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래 위기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새로운 기회를 잡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곳들일까요? 이 기업들을 보면요, 이 위기의 파도를 각자 다른 방식으로 헤쳐나가는 게 참 흥미로워요. 예를 들어 사말알미늄은 워낙 시장 지배력이 강하니까 원가 올랐어? 그럼 판매가도 올리면 되지. 이렇게 가격 전가 능력으로 정면 돌파하고 있고요. 조일알미늄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뛰니까 미리 쌓아뒀던 재고의 가치가 덩달아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죠. 또 PJ메탈은 아예 폐알루미늄을 재활용해서 자체적인 공급망을 만들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어요. 정말 다 다르죠? 만약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이 세 가지 전략 중에 어디에 한 투를 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핵심은 이거예요. 바로 공급의 불확실성이 새로운 가격 결정력, 즉 파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시장의 게임 규칙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예전처럼 물건만 잘 만들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구해올 수 있는 힘, 바로 공급망 장악력. 이게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겁니다. 이 모든 흐름을 쭉 따라와 보니까 어떠세요? 이건 단순히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내리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에게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바로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투자는 과연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안정적인 공급망이나 예측 가능한 시장 같은 것들이 사실은 신기루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자산의 의미도 완전히 다시 써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제는 금이나 달러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을 넘어서요. 이런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 그 자체를 확보한 기업이나 국가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진짜 안전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다시 봐야 할 때가 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